이제 보겠습니다. 56번부터 볼게요. 56번 문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계십시오. 56번을 보시면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A가 정지한 B를 향해서 운동했대. 나는 A가 P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운동할 때까지 A, B의 위치를 나타냈대. 그럼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였지 얘들아? 속도였어. 그러면 걔네들의 위치가 같았을 때 충돌을 했겠지. 몇 초에 충돌을 했겠어? 2초에 충돌을 한 거야. 그럼 2초 전에 2초에 충돌을 했으니까 2초까지 A의 속도와 B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B는 위치가 변하지 않아. 그래서 B의 속도는 0이야. 근데 A는 2초 동안 몇 cm를 갔어? 점선이? 4cm를 갔지. 그럼 충돌 전 A의 속도는 2m/s였던 거야. 그러면 충돌을 했어. 2초 후에. 그러면 이제 B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충돌 후 B의 속도를 봐봐. 2에서 6초 동안, 4초 동안 몇 미터 갔어 지금? 4에서 6m로 갔으니까 2m 갔지? 4초 동안 2m 갔으니까 B의 속도는 바뀌었어. 얼마로? 0.5m/s 이렇게 바뀌었어. A의 속도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위치가 바뀌었잖아. 그럼 거꾸로 갔다는 얘기야 지금.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A의 속도는 얼마야? A의 속도는 4초 동안 얼마 갔어? 2 갔으니까 똑같이 0.5지? 이해갔어? 0.5인데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방향이 뭐 했다는 거야? 되돌아왔다는 거야.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면 얘는 마이너스 0.5m/s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가 되돌아갔잖아요. 그럼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1초일 때 A의 속력은 2m/s다. 맞고요. 충돌 후 A는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 거 맞습니다. 왜? 4m에서 2m로 다시 되돌아갔잖아. 이해갔어? 0에서 4m까지 갔다가 다시 2m로 왔으니 얘는 운동 방향이 한번 충돌에 의해서 바뀐 거야. 이해하셨죠? 다음에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5배다. 이거 해볼 거야. 그럼 충돌 전 A의 질량이 MA 곱하기 2 플러스 B는 0은 충돌 후를 계산할 거야. A의 질량은 마이너스 MA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B의 질량은 모르니까 MB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넘기면 MA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5는 MB 곱하기 2분의 1 쑥쑥 MA에다가 5배를 한 것이 MB하고 똑같으니까 B의 질량은 A의 질량의 5배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몇 번이 답이요 이거? 이거 몇 번이 답이요? 답이 없네. 아니지. 기억 니은이지. 뭐가 틀렸어? 디귿은. B의 질량이 A의 5배라고 그래야지. 아시겠어? 되셨습니까? 다음에 65번 볼게요. 은채야. 너랑 나랑 온 거리가 다른데 네가 늦으면 어떡해? 그래 안 그래? 그치? (65번) 보자. 그림과 같이 실험대 위에 동일한 술의 A, B를 용수철로 압축시킨 후 분리시켰더니 양 끝에 있는 멈추개에 밑줄 치세요. 동시에 도달을 했다. 그럼 동시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동 시간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알겠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얘네들은 충돌이 아니라 분리야. 그러니까 분리가 되든 충돌을 되든 그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갔니? 그러면 용수철에 의해서 두 개가 이렇게 압축된 상태로 가만히 멈춰 있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운동량의 합이 지금 얼마야? 0이지. 분리되기 전 운동량의 합은 0이야. 이해갔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러면 용수철이 B를 미는 힘을 F라고 하면 용수철이 A를 미는 힘은 마이너스 F가 돼야 되겠죠?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뭐 해야 돼? 다른 힘으로 밀 거 아니야. 작용 반작용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힘을 받아서 얘는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XA만큼 이동했고 얘는 XB만큼 이동했대. 이해갔어?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니까 XA와 XB가 의미하는 건 뭐냐? 속력의 비하고 똑같아야 돼. 선생님이 속도의 비라고 하지 않았어? 속력의 비라 그랬어. 빠르기. 방향은 달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속도의 비는 뭐랑 똑같아? 가속도의 비랑 똑같을 거야. 그럼 이거는 질량의 비에는 역수일 거야. 왜? 힘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그러니까 분리 전 운동량과 여기에서는 분리되기 전 운동량과 분리된 후 운동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분리되기 전의 운동량은 0이지. 분리된 후의 운동량은 MAVA 더하기 MBVB. 이거 두 개 합친 게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충돌 후에, 분리 후에 얘네들이 이동할 때마다 A와 B의 운동량은 항시 어때야 돼? 크기가 같아야 돼. 알겠어? 얘네들이 분리되기 전에 0이면 얘네들이 분리됐을 때 얘도 운동량이 있고 얘도 운동량이 있지.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은 계속 매 시간마다 운동량의 합이 0을 만들어야 돼. 그럼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방향만 뭐 해야 돼? 달라야 되는 거야. 그거 엄청 중요해. 알겠어? 분리된 후부터 A와 B의 운동량은 항시 같다. 운동량의 크기는. 아시겠죠? 그러면 술에 A와 술에 B에 작용하는 충격력, 힘의 크기는 같다. 맞죠?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충격력이 같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 방향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술에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똑같죠? 왜? 힘 똑같고 분리되는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XA 대 XB는 뭐의 비랑 같아?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의 비니까 속도의 비랑 같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는 66번도 풀어봅시다. 66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두 물체 BC를 향해 등속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AB가 충돌하고 다시 BC가 충돌한 후 ABC가 어떻게 운동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거래. 그림 단은 두 번의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4S 대 S다. 얘들아, 힘의 크기와 시간이 만드는 그 곡선, 그 면적은 4S, S는 뭘 얘기하는 거야?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B가 첫 번째 충돌에서 받은 충격량은 얼마야? 4S지? 두 번째 충격량은 얼마야? S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가에서 B와의 충돌 전 A의 속력은 얼마냐? 이건데 이것을 보면 처음에 어이구야 왜 이래야 처음에 A가 V라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어. 근데 B하고 C는 정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AB가 충돌을 했어. AB가 꽈당 충돌을 했어. 이겼어? AB가 충돌한 후 다시 BC가 충돌을 했대. 그럼 AB가 충돌한 다음에 A의 속도는 VA'으로 바뀌었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B의 속도도 처음에는 0이었지만 충돌을 하면 VB'으로 바뀌었겠지. 이겼어? 그 다음에 얘가 또 뭐 했어? 누구랑 꽈당 가서 부딪혔어? 정지하고 있는 C랑 가서 부딪혔지. 그래서 얘는 VA'의 속도를 유지한 채로 달려가고 있었고 얘는 BC가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둘 다 V가 돼서 운동하고 있었대. 아, 근데 물어본 게 이걸 물어봤네. 그러면 이건 V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X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해갔어? 그럼 이 X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즉 X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얘랑 충돌을 했더니 이렇게 됐대. 이해갔어? 그 다음에 다시 얘랑 충돌을 또 했대. 그랬더니 얘의 속도는 처음 충돌했을 때 VA'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속도가 V가 됐대. 근데 이 속도도 얼마가 됐대? V가 됐대. 그럼 충돌했을 때 얘랑 충돌했을 때 VA가 VA 프라임이 그냥 얼마였던 거야? V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면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을 할 거야. 이해갔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똑같으냐면 4S랑 똑같아야 돼. 왜? 충돌했을 때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B가 받은 게 이 충돌 첫 번째 충돌 과정에서 4S라 했으니 A가 받은 것도 A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S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됐어? 근데 A하고 B의 운동량, A하고 B의 뭐가 똑같다 그랬냐? A하고 B의. A하고 B의 뭐가 똑같다 그랬어? 거기 문제에서 질량이 같다며. 그럼 이거의 질량을 M, 얘의 질량도 얼마라고 할까? M 이렇게 하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C의 질량은 모르니까 B의 질량은 M, C의 질량은 모르니까 MC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해도 되고 충격량으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게요. A의 질량은 모를라. M이야. 속도는 그냥 X였다 치자. 됐습니까? B는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어? 0이었잖아. 그래서 운동량이 0이었어. 그랬더니 충돌을 하고 나서 A의 속도는 V가 됐어.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B의 속도는 V'이 됐을 거야. MVB의 프라임. 이렇게 됐을 거야. 됐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느냐? 얘가 다시 충돌을 했대. 어떻게 충돌했어? MVB 프라임으로 C하고 충돌했는데 C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0이야.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였대. 맞죠? 아니네. 한 덩어리는 아니야. 한 덩어리는 아니야. 그냥 V라고 운동한 거야. 맞죠? 그냥 똑같은 속도 V니까 한 덩어리라고 말해도 되겠다. 얘 속도도 V고 얘 속도도 V가 되면 똑같은 속도로 가겠죠. 됐어? 그러면 MB 더하기 M 더하기 MC V로 운동을 할 거야. 무슨지 알겠어? 어? 그러면 요식과 요식을 가지고 풀 건데 MC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네. 근데 여기서 알려준 건 뭐야?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이거는 4S, 두 번째 충돌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야? S.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충격량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그랬지.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가 4S하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S가 되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B는 운동량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MVB 프라임. 이거죠? 맞아요? 0에서 MVB 프라임으로 바뀐 거야. 이거 대 여기서는 MVB 프라임이었는데 여기서는 MV가 됐지.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MVB 프라임 마이너스 MV 이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든 어쨌든 빼서 절대값만 취하면 돼. 이해갔어? 그 비율이 몇 대 몇이었어? 4대 1이었어. 이해갔니? 그러면 V와 VB 프라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계산해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 어떻게 돼? MVB 프라임은 4MVB 프라임 마이너스 4MV 이렇게 되지? 됐어? 얘 이렇게 쏙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3MVB 프라임은 마이너스 4MV 쑥쑥 계산했어. 그러면 VB 프라임은 3분의 4V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게 3분의 4V래. 그럼 MV랑 3분의 4V랑 더해서 MX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7V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아시겠니? 이 문제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화나. 이걸 꺼놓고 했네. 몰라. 짜증났어. 화나네. 어이구야. 문풀은 했을 테니까. 모르겠다. 야, 그럼 보면 충돌 후 B의 속도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까 했던 운동량 보존으로 풀 거야. 알겠어? A의 질량 얼마야? 1자리의 속도가 5였대. B는 0이었어. 근데 1자리의 속도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속도가. 얘가 방향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B의 질량은 3kg이었는데 충돌 후에 B의 속도는 모르겠어. 그러면 얘 5, 얘 마이너스 1 넘기면 6, 3VB. 충돌 후 B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2m/s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니? 그러면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어. B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들아?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러면 2분의 1, 3, 4 계산하니까 6줄 이렇게 되겠다. 다음에 충돌 후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감소했는지를 봐야 돼.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가 꼭 보존되는 건 아니야. 운동 에너지는 완전 탄성 충돌체다라는 말이 없으면 그 확인을 꼭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완전 탄성체야 이런 말이 나오면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 걔네들은 운동 에너지, 운동량 다 보존된다는 의미야. 하지만 보통 그런 말은 표현되지 않죠. 운동량은 어떠한 충돌에서나 분리에서도 다 보존이 되지만 에너지는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해볼게.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그 다음에 5, 25. 2분의 25줄. 더하기 B는 멈춰 있으니까 0줄.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에 충돌 후 A는 2분의 1 계산하니까 2분의 1줄. B는 2분의 1, 3, 4 해서 6줄. 아까 했네, 여기서 6줄. 야, 그럼 얘는 12.5인데 얘는 6.5가 됐지? 에너지 합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죠? 됐습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돼.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무조건 구하면 돼. 이해갔어? 선생님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B가 아니라 A로 그냥 구할래. A가 나왔으니까 간편하게. A의 질량 얼마야? 1이었죠? 나중 운동량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돼.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알겠어? 마이너스 1 빼기 5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는 의미하는 게 뭐야? 방향이야. 왼쪽 방향으로 6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크기만 물어봤을 땐 6이 맞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할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거야.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제. 알겠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는 공기 저항이 없고 마찰이 없어. 그러면 언제나 변하지 않고 일정해. 이렇게 돼야 돼.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낙하하는 애들을 볼게. 높이 H인 곳에 있던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얘가 자유낙하할 거야. 그러면 서영아,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 속도가 얼마가 돼? 0이 되지? 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누구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중력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중력이 일을 한 만큼 얘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이해하셨습니까? 왜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니까? 그만큼 뭐는 증가해야 돼? 감소하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증가하는 애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합이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가 점점 늘어났다 생각해보자. V1, V2, V3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됐습니까? 이때 높이를 우리가 H1, H2 이렇게 해볼게. 그럼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는 mgh 포텐셜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야. 멈춰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 이 V1이 됐어. H1 지점에.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mgh1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감소한 만큼 얘는 뭐 하는 거다? 증가하는데 얘네 들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mgh2야. h2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또 감소했지. 그럼 그만큼 뭐는 증가할 거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가 제일 빠르죠. 근데 높이가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3래. 그러면 얘가 감소한 만큼 얘는 항상 증가해. 그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하고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우리가 빗면에서 있어. 여기서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있었어. 똑같은 애가. 얘는 뚝 떨어뜨리고 얘는 삐리릭 떨어뜨렸어. 이해갔어? 그럼 결국에 바닥에 둘 다 도착했지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로 둘 다 뭘 가지고 있을까?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갔어? 그럼 얘네들은 다 내려왔지.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고 얘도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근데 높이가 같으니까 얘네 둘이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은 어때야 돼? 같은 거야. 근데 얘가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건 중력이 H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중력에 의해서 얻은 일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가 된 거야. 얘는 빗면을 내려와. 빗면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지. 얘는 중력은 아니야. 대각선으로 작용하는 건 중력이 아니잖아요. 이해갔어? 그럼 얘는 빗면이 잡아당겨서 빗면으로 S만큼 내려온 힘이 그 일이 그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빗면에 의해서 S만큼 내려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나 아니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지 않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나 이해갔어? 중력에 의해서 감소한 mgh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갔어? 그래서 빗면에서의 힘은 mg s분의 h 이렇게 돼버리겠지. 빗면분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 사인 세타라고 하죠.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이해갔어? f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 내가 f는 ma라고 했잖아. 그러면 mm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래서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즉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세타, 기울기만 같으면 무조건 같아야 되는 이유야. 우리 가속도는 질량에 원래 반비례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빗면에서는 질량이 2kg든 3kg든 5kg든 상관없는 이유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빗면일 때는 어차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빗면에서의 한 일이 똑같기 때문에 어떠한 빗면이든 높이만 같으면 가속도가 동일해지게 되는 거다. 아시겠지? 이해하셨지? 니네 아는 거니? 아는 거니?